네, 취업엔 2부에서는요, 저희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 네. 이스텝 투루 리얼리 정보를 드리는 뭐라고요? 신상훈의 투루 네네. 예, 취업 콘서트 시간입니다. 네, 한국외대 외래 교수시자 커리어맵 대표이신 신상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까 저희가 수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네. 신 교수님은 충분한 수명을 취하시는 편이신지, 그리고 구직자들에게 좀 건강하게 좀 지낼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신다면? 네. 그 잠을 자는 것은 옛날에 뭐 4시간 이하로 자면 유수의 명문대를 합격을 하고 그 이상 자면 불합격을 한다라는 옛날에 몇 당 이런 명락인가 있었죠. 뭐 그런 말이 있었죠. 네. 근데 사실 저도 그거를 맹신하고 믿었는데 최근에 그 휴식을 잘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자기계발서를 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루에 충분한 휴식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8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8시간은 자야. 특히 구직자들은 8시간을 잠을 자야 그 다음에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8시간 이상 꼭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루에 8시간 자기가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너무나 또 바쁘니까 일상들이. 하지만 여러분이 충분한 수면이 또 우리의 또 다른 시간에 대한 재충전이 되니까 맞아요.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신상훈 교수님의 취업 콘서트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가지고 해결해가는 프로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스마트폰 영상으로 그 질문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명쾌한 해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명쾌한 해답을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신상훈 교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네네. 네, 기분 좋게 시원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궁금증 스마트폰으로 왔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취업 준비생인데요. 제가 요즘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데 첫 문장을 시작하는 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첫 문장을 시작을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질문들요. 자기소개서의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렵죠. 네. 왜냐하면 이제 지원자인 그 나를 주어로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천편일적인 입사 지원서가 나는 저는 뭐 어디에서 태어난 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엄하시고 뭐 인자하십니다. 네. 동아리 서클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전개 방식이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굳이 탈피해야만 훌륭한 입사 지원서로 보이느냐 여기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에 언급하는 첫 문장의 시작은 현재의 나 그리고 과거의 내가 아닌 되고 싶은 미래의 나를 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교직에 지원한 사람이다. 저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건지 구체화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나를 표출함으로써 되고 싶은 나를 상대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른바 여기에는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꼭 되고 싶은 나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천편일률적으로 뭐 몇 남 몇 녀 중에 뭐 저는 어떤 부모님 슬하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네. 심사위원분들이 이렇게 보다가 이남 일녀 중에 장남 나는 외아들의 9대 독자야 그러면서 다른 거 보시는데 금방 넘어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자기소개서 좀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호감 갖게 좀 팍 임팩트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조사가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그 자기소개서에서 호감을 주는 문구와 그 다음에 식상함을 주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예. 아, 네. 먼저 식상함을 주는 문구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먼저 나는 먼저 시작하는 이렇게 중복 문장들 그리고 뽑아만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다. 사실 뽑아달라고 본인을 보여달라는 건데 무조건 뽑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우등생 반장 1등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엄격하지만 자상하신 부모님의 가르침. 그리고 진짜 많이 이제 본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아, 그리고 그런 표현도요. 예. 또 한 가지 더 드리면 이제 준비된 인재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나요? 네. 그에 반해서 이제 그 굉장히 그 호감을 주는 문구는 긍정적이고 밝은 그리고 팀워크가 뛰어난 또 한 가지는 성실하고 근면한 그리고 저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친구가 많은 이런 것들이 호감을 주는 문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호감을 주는 문구도 사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참 이래서 가려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요, 전 제일 궁금한 게 앞서서 뭐 우등생, 반장, 1등 이런 것도 금기어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등생이자 반장이자 1등 되기 되게 어렵지 않나요? 이런 거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아이러니해서 네. 그 찾아봤더니 제가 자기소개서의 첫 문장의 언급을
미래지향적인 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등, 우등생 반장이 왜 이 식상함을 주는 문구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네. 아마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는 1등을 했지만 미래도 지속적으로 1등을 할 가능성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실 1등이라고 말하면 영어로 퍼스트라고 말할 수 있죠. 네. 퍼스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베스트가 있다는 거죠. 최고. 그리고 최고 위에는 그레이트가 있다는 거죠.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는 아니고요. 그레이트, 위대한 사람. 그리고 그레이트 또 위에 보니까 챔피언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 1등 위에 그렇게 뭐가 많나요? 그러니 현재에 우리가 알고 있는 1등 정도로만으로도 기업은 상에 차지 않는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자신을 개발해서 가공해서 도달하고 싶은 최고의 극한으로 올라가 봐라. 그래서 만족하는 1등보다는 노력하는 2등이 낫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등 우등생 반장이 자칫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뭐 나는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어라고 하는 자만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교수님, 그리고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 방송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제 좀 속담이나 격언을 써가지고 좀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배운 척,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좀 인용하면서 딱 이렇게 오프닝 멘트를 시작할 때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는 자기소개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적절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건 뭐냐면 학습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 책을 한 기절을 읽었어도 우리가 기억나지 못하는 것들도 많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정한 기절을 자기화해서 인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식을 활용하는 예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추천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런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것도 정말 내 자신의 경험에 딱 맞는 거를 오랜 동안 생각을 해서 찾아내셔야지. 적절해야 됩니다. 네, 이것도 뭐 인터넷 검색에서 나온 걸로 쓰다 보면요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네. 뭐 이런 말 많이 썼죠. 예, 예. 네. 근데 그 유사한 한자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언중 어금옥이라 한마디 말에도 금과 옥과 같은 중함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은 누구나 썼던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을 또 쓴들 재인용에 불과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자어를 딱 언급을 하면 있어 보이네요. 있어 보인다는 거죠. 예, 예.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네.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정말 많이 있어 보이세요. 네, 그러시네요. 네, 자, 카카오톡 질문 한 가지 좀 받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자,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지원 동기 역시 참 쓰기가 천편일률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맞아요. 네. 쉽게 가죠. 왜? 왜 너는 밥을 먹니? 배고프니까. 단순한 답이죠. 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니? 이 회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에 와서 누구보다도 내가 돈을 잘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꼭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 회사 말고 굳이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를 알아본 흔적.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신이 일할 만한 열정과 끈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예, 면접 때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저희가 우리 회사 처음이시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되게 모든 구직자들이 예,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둘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어제 제가 사전 회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서 저는 두 번째입니다. 왜 오셨죠? 입사를 하면 꼭 다닐 회사이기도 하고 사전에 한번 회사를 찾아보는 것은 뭐 그간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라고 하는 사전 회사를 연구한 흔적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이게 또 면접 때 많이 활용된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해주시잖아요. 진짜로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거의 이 중심으로 질문이 나가게 되나요, 면접 때? 신입 직원인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질문을 구상하기가 사실은 좀 바쁠 테고요. 아마 경력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게 경력 기술서 자체라는 게 사실은 면접 질문의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가 결국은 면접을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청년 구직자가 이제 보내온 두 번째 궁금증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취업 준비 때문에 인터넷 취업 카페에 가입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정보들은 다 믿을만 한가요? 그리고 카페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취업 경쟁이 날로 심각해지다 보니까 뭐 취업 카페도 정말 많아지고요. 그리고 가입자 수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학생 질문처럼 이 취업 포털 사이트 또 취업 카페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포털 사이트랑 카페랑 차이가 많이 있나요? 분명한 차이는 형식과 비형식의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포털 사이트에서 그 커뮤니티 형태로 운영하는 취업 사이트는 카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검증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네. 아니면 이제 몇몇 구직을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들이 자기네들의 평을 올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가 100% 확정적이고 믿을 만한가라고 문의를 한다면 여기는 네.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끼리 공유하다 보면요.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또 확대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서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좀 몇 개 들어가 봤더니 네. 그 긍정적인 메시지나 평도 있는가 반면에 네. 정보를 불신하는 굉장히 상호 공박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론을박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누가 정보를 생산했느냐, 정보의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구인 구직 정보만큼은 사실은 좀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낭패를 누가 보겠습니까? 구직자가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저희 옛 기억이 나네요. 저희 옛날에 이제 언론사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갔던 이 언론고시라는 굉장히 큰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꼭 이제 시험 결과가 나올 무렵에 누구누구 내정자더라. 예, 그리고 누구누구 어떻게 시험 봤더라 하면서 막 그냥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연예인 루머 다루듯이 정말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상처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 맞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혀 없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조마조마해서 잘 가려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예. 그 취업 사기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커뮤니티에서 네. 그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정보들이 확대 생산되어서 이런 그 구인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예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재생산을 하냐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다녀온 면접 후기 같은 것들을 올려놓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당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직자는 다를 수밖에 없고 기업도 평가자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이 마치 이러한 경우를 당할 것처럼 올려놓으면 그것을 후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고 망설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건 도전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에는 사전에 어떤 행동을 제약하는 그런 특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알고 있던 지방의 어느 구직자 학생은 사실 이제 좀 합격된 입사 서류를 보고 싶었던 거고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건데 그리고 그 지원 동기를 자기가 좀 구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커뮤니티에 올려놔도 누가 이걸 주지를 않으니까 그 합격했다고 면접에 합격했다고 하는 분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냈대요. 계속 한 뭐 30통, 40통씩 이렇게 보냈더니 딱 일정 부분만 캡처를 해서 도움을 준더라. 근데 여기에도 끈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어떤 자료를 요구해서 주지 않는다고 거기서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해보면 여기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또 더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이 밖에 또 취업 커뮤니티나 취업 카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뭐 주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더 좀 알려주시죠. 보니까 구직자들끼리 모여있는 몇몇 그 포털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이트보다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네. 그리고 업직종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것들. 이런 데는 구직자들을 직접 코칭까지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코칭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나 우리 코칭이라는 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네. 오프라인에서 가끔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는 1대1인지 1대4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불필요한 잡담에 이렇게 휘말리지 않도록 자신을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카톡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방대 학생들의 경우 취업 정보가 수도권 학생들보다 뒤진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예. 어떤가요? 네. 제가 참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네, 이런 질문 또 한 번 왔었는데. 그럴 네.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이버 지방판이 따로 있냐? 네,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다음에 지방판이 네. 있느냐? 이 정보가 적다고 말하는 것은 지역적 한계가 사실은 크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채용의 정보가 수도권에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기업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방이라고 해서 정보가 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정보 속에 본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면 정보는 바다입니다, 바다. 어떻게 제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제발 여기에 스스로를 가로막지 말고 정보를 먼저 찾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하라고 꼭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카카오톡으로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압박 면접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어떻습니까? 압박 면접. 예, 압박. 많이 들어보셨죠? 진행할 네, 때도 많이 들어봤죠. 우리 많이 알았죠? 방금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언제 어저께 잤느냐고 물어보고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느냐고 물어보고 이 쉬는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대답하려고 설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유형의 이제 압박 면접이라고 하는데 네. 이 압박 면접을 시도하는 이유는 고객 대체 능력이라든지 고객 접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면접들을 많이 합니다. 네. 이럴 때는 가장 먼저가 무엇이었냐인 거죠. 먼저 물어본 질문의 답을 차근차근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은 의도한 수순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구직자 역시 절대 휩쓸리지 말고 가장 처음에 한 질문의 답부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사의 상품을 이렇게 빵이나 쿠키 같은 것들을 테이블에 놓고 네. 먹으라고 합니다. 네. 쿠키를 하나씩 드십시오. 예. 입에 쏙 넣고 먹고 있는데 예.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입안에 이제 음식물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두 MC께 오. 쿠키가 입에서 네. 오물오물 먹고 있어요. 네. 예. 자,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준비된 것부터 먼저 하시죠. 예, 맛있네요. 이거 저는 이렇게 쿠키처럼 참 맛있는 사람입니다. 자, 먹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자, 저는 그냥 일단 잠깐만 기다려라고 몇 초 안에 후딱 다 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후딱 삼켰어요. 3초 안에. 네. 이게 다 삼켜졌을까요? 그냥 어떻게든 삼켜야죠. 그런데 이제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 분은 네. 이렇게 뱉어냅니다. 이렇게. 왜냐면 말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쿠키가 막 뭉치가 돼 있는 게. 그리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꿀떡 삼킵니다. 근데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든 간에 연연 없이 쿠키를 먹습니다. 맛있게. 먹고 천천히 1분이 지나든 3분이 지나든 면접관은 굉장히 불편한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죠. 빨리 하라 너. 왜 네. 질문에 답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요. 먼저 하라고 한 게 뭐였냐는 거죠. 쿠키를 먹으라고 했던 겁니다. 네. 먹으라고 했던 것을 맞추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왔던 미션을 수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먹었잖아요, 제가. 맛있어. 네. 저는 쿠키예요. 근데 면접자원에서 그렇게 질문이 가는데 쿠키 계속 먹고 있기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근데 먹으면서 네. 말을 하는 건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네. 어떻게 해,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다 먹고 그리고 하라는 말씀이시죠? 잠깐만요, 그러면서 일단 계속 먹는 거구나. 네, 일단 압박 질문 받을 때는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 두십시오. 처음 받았던 질문부터 그렇죠. 순서대로 가라는 거. 예, 그럼 좀 덜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네.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방송 보시면서 혹은 여러분 평소에 취업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직접 스마트폰으로 영상으로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신사원 교수님의 말씀과 함께 명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소 나가고 있죠? 네. 여기로 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 영상 통해서 방송도 한번 타시고요. 네네. 궁금한 또 취업에 관련된 모든 것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사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